28, 29, 30 배웠는데 복습 좀 하겠습니다. 자기장 자석이 있어야 생기고요. 아니죠. 아니야. 자석이 있어야만 자기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생긴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에 자석이 있고 N극, S극이 있어야 뭐 철가루도 끌어당기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어디서 배웁니까? 28장이랑 29장에서 우리가 다뤘어요. 28장이랑 29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에서 힘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자기력 대 자기력,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이 생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개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원천까지 해서 물질 내의 자성이 어떻게 생겨먹었다라고 하는 법칙을 되게 이름도 많이 붙여서 배웠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건 28장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거. 자기력, 자기력, 자기력. 로렌츠 포스라고 부르는,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선이 자기장이 걸려 있으면 그 자기장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냐. 그래서 FBI 이제 방향 찾는 거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뭐야? 28장 내용이 전체가 이밖에 없네. 그죠? 이걸 할 줄 알면 28장이 끝나. 29장. 근데 갑자기 29장에 가지고 내용이 좀 많아집니다. 법칙, 법칙, 법칙. 법칙이 3개나 돼. 비오사바르 법칙.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복잡하게 생긴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22장을 펴가지고 쿨롱의 힘이 이렇게 생겼었네. 쿨롱의 힘이 이렇게 생기고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전기장이랑 자기장을 쌍으로 같이 외우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쿨롱 법칙이랑 비오사바르 법칙을 같이 좀 대칭으로 외워두면 좋겠다. 자기장이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생기는데 근데 생긴 것 자체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저런 건 안 되겠어. 조금 쉽게 생긴 걸 외워야 되겠어. 그래서 앙페르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긴 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이거? 이거 지난번 출석 체크였네. 빼빼로 그리면서 했던 거, 그죠? 기억납니까? 앙페르 법칙.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둘러싸고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의미였어요. 선적분을 하는 의미. 근데 얘가 선적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면적분도 해보고 싶잖아요. 왜냐면 가우스 법칙을 또 전기장에서 배웠으니까. 전기장에서 배웠던 가우스 법칙하고 얘는 차이가 뭐예요? 우변이 차이가 나요. 우변이. 전기장에서 배웠던 가우스 법칙 펴보자. 23장 펴보면 여기 생긴 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2고 쟤는 B라는 것만 달라요. 근데 얘는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우변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나와요. 그런데 얘는 우변이 0이 나와요. 이게 의미가 뭐라 그랬었죠? 앙페르 법칙의 의미는 자기장의 근원은 전류이다. 앙페르 법칙.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의 의미는 N극과 S극을 나눌 수가 없다. N극과 S극을 나눌 수가 없어서 요렇게 A가 뭐냐면 면적이에요. 면적으로 자기장을 둘러싸면 들어오는 화살표의 개수와 나가는 화살표의 개수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였어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요게 이제 물질에서 전자가 공전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N극 S극이 생기는데 이제부터 N극 S극이라는 말을 N극 S극이라는 말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뭐라고 부르겠다? 뮤라고 부르겠다. 뮤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가서 뭘 배웁니까? 법칙 너무 많이 나오는데.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세트니까 같이 해주면 되겠다. 패러데이 법칙은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게 이제 자기 선속이었는데 방금 전에 가우스 법칙에서 본 그 자기 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뭘 만든다? 기전력을 만든다. 그럼 아까 뭐랑 쌍이에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그죠? 전자의 운동이 자기장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랑 그럼 자기장의 변화는 기전력을 만든다. 기전력은 또 뭘 만들어요? V는 IR.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야? 전기와 자기가 상호작용을 한다. 라는 내용을 배운 거예요. 법칙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외워야 되지 않겠니? 과잠 같은 데 써놓고 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은 과잠 등판에 학교랑 과 이름 대신에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4개 써놓고 그러던데 전혀 그럴 의지는 없구나. 그 여기도 패러데이 법칙 알면 끝남. 렌츠의 법칙은 뭐냐면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붙여놓은 거여서 요거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돼서 요 오른쪽 계산 문제가 좀 쉬운 거 어려운 거지 여기가.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발전기도 만들 수 있음. 발전기 만든 걸로 이 교류 발전기 해석 좀 해봅시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저 교류 발전기 회전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해석이 되는지. 이 그림에서 발전기의 회전 방향이랑 전류의 방향이랑 자기장의 방향을 나와서 설명하실 지원자. 설명할 수 있다. 힘내라. 그냥 발표할 만도 한데 너무 보상에 익숙한 거 아니냐? 가산점 0.5점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가산점을 걸어보겠다. 자, 이 발전기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봅시다. 0.5점을 걸어보겠습니다. 0.5점 꽤 커요. 이런 너나 먹어라 0.5점이거냐? 가산점 0.5점은 제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평가에 꼭 0.5점씩 플러스 해가지고 주세요. 알았지? 어? 아주 강의 평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네. 어떻게 해석해? 자 손을 들어서 이거 왼손 들 거야 오른손 들 거야? 여러분 편한 대로 듭시다. 왼손 할지 오른손 할지. 자 FBI 맞춰보세요. FBI. 오른손으로 일단 해볼까? 엄지가 뭐야? FBI 중에 세 개 중에 하나 찍어. 엄지가
I B 이런 그냥 손바닥이 F B I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때 오른손으로 배우길래 대부분 저는 왼손으로 배웠습니다만 뭐 다들 왼손으로 배웠어? 그럼 자 왼손으로 다시 엄지손가락이 오 좋아 FBI FBI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자 이렇게 합시다 FBI 자 B부터 맞춰볼까요 B B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는 어디야? 여기 만약 이 지점이라고 합시다 들어가는 방향 그죠? 그럼 F는 어디야? 내려가는 방향 그죠? 여기는 올라가는 방향 이런 이 뭔 소리야 자, 이 손바닥 대고 해봤는데 여기 자기장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전류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손바닥 해봤더니 힘을 아래로 받네 여기는 힘을 위로 받고 그러면은 틀렸냐? 운동 방향이 반대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럴 거면 진작에 발표를 하지. 고마워요. 이 발전기는 이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발전기 보고 운동 방향을 골라라 뭐 이런 거 문제 내면은 이걸로 해석해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기억에 꼭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해석하는 건 뭐예요? 전동기예요. 전동기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때문에 도는 거니까 그 힘을 결과로 해석할 때 이걸 쓰고요. 얘는 운동이 원인이에요. 운동이 원인이고 그래서 전류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 봐봐요. 얘가 원인이에요. 그러면 돌면서 어떻게 돼요? 이 도선에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럼 자기선속을 늘리기 위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늘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자기장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닿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손을 써가지고 지금 이 법칙을 외우니까 일단 세 개가 나오면 이걸 써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때는 얘는 무슨 법칙이에요? 오른손 법칙이지.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지 말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아니지. 자기장이 생기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지. 원래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는 법칙이잖아. 맞지, 그치. 그렇게 생긴 법칙인데 여기서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같은 원리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앙페르 법칙 할 때 배운 거였어요. 꼭 까먹지 말자. 요렇게 슬며시 요거 화살표 지우고 문제 내면 다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있다.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 전류가 흐르는 거죠. 방금 전에 그렇게 말 안 했나? 그렇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건데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 자기장의 변화를 막기 위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서 유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든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내가 이거 틀려도 점수 주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안타깝다. 뭐야, 여기까지 다 지난번 진도였잖아. 자, 31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도 계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회로가 좀 복잡하게 생겨서요. 유도 계수. 이전에 회로를 배웠던 적이 있었고 간만에 새로운 회로가 나왔어요. 이전에 배웠던 회로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그렇죠. RC 회로. RC 회로 몇 장이지? 27장. 27장에서 배웠던 RC 회로가 있어요. RC 회로에는 뭐랑 뭐가 들어가죠? 그건 결과로 나오는 거고. 회로에 연결되는 소자. R과 C. R과 C. C가 뭡니까? 전기 용량. 전기 용량은 그 물리량이고. 축전기. 축전기가 들어가죠. 네, C. 캐패시터. 그래서 이렇게 이제 C랑 R이 들어가는 요 회로를 RC 회로라고 불렀어요. C의 기능은 뭡니까? 뭐에다 쓰죠? 뭐에다 쓰려고 C를 붙이죠? C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래도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어줘서 참 고맙네요. 반밖에 안 나왔지만 나아져서 고맙고. 잠자지 마. 게임도 하지 마. C 충전하려고 쓰는 거죠. 쉬운 질문이었어. 어려운 질문 잘 안 합니다. 충전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배울 건 L 회로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이름 RL 회로 있으니까 RC 회로랑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C가 충전하려고 붙이는 애였으면 L도 무슨 기능이 있으니까 붙일 거 아니야? L이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아니야. C가 충전도 하고 C가 방전도 했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서 스위치를 온 오프 하는 거에 따라서 축전기의 충전, 축전기의 방전 둘 다 있었다. 약간 지금 구도를 뭔가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 L로 쓸 수 있을 만한 게 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텐데, 이게 RC 회로를 배운 다음에 바로 배우는 게 아니고 RC 회로를 배운 다음에 뭘 자기장을 한참 가르쳐 주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장을 배울 때 이상하게 생겨 먹었던 그걸 여기다 이제 붙여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장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류를 만드는 그 동안에 배웠던 구조물 중에 제일 이상하게 생겼던 게 뭐였어?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좋아. 솔레노이드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솔레노이드를 붙이면서 이름을 바꿔. 맞아. 인덕터라고 이름을 바꿔. 인덕터라고. 점점 수업을 듣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인덕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인덕터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L은 인덕턴스라고 부를 거예요. 유도 계수. 그러면 뭘 유도하는 거야? 뭘? 솔레노이드가 유도하는 건 뭐예요? 자기장을 만들어요. 근데 회로에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방금 전에 30장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자기장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 그 자기장을 방해하고 싶어.
그죠? 자기장을 방해하고 싶어. 자기장을 방해하고 싶으면 유도자기장이 생겨야 돼요. 유도자기장이 생기려면 뭐가 흐른다 그랬어? 그렇죠. 유도전류가 흘러. 유도전류는 원래 전류하고 방향이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어? 아니 회로에 가만히 내가 흘려주고 싶은 전류만 흘려줘도 진짜 멀쩡하게 회로를 구성하기 힘든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솔레노이드를 걸었더니 반대 방향에 전류가 흘러. 이게 무슨 일이야?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전류를 흘리고 싶은데 여기서 막 투표를 하자고 그랬어. 투표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과대를 뽑기로 했는데 과대 뽑았어. 막 근데 막 여기 60명인데 30명이 과대 뽑고 30명이 과대한테 반대한다고 막 안 나왔어. 이러면은 이거는 그래도 뭐 다 잘 돼. 그래서 잘 되는데 전류가 만약에 1A가 흐르고 있는데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1A가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안 되잖아. 그지? 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단 말이야. 일단 솔레노이드를 회로에 붙여야 되겠다. 붙이고 나서 이름을 인덕터로 바꿨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라고 하는 유도 계수를 도입해가지고 뭘 하겠다? 유도 전류가 얼마나 생기는지 계산을 좀 해보겠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죠? 네? 유도 자기장 난구하냐고요? 아, 좋은 질문이었어. 유도 자기장을 구하는 건 안 해요. 그 패러데이 법칙에서 좀 할뚱말뚱한데 관심사는 어차피 자기 선속을 계산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자기 선속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계산해서 기전력 계산하고 유도전류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많은 편인데 유도자기장이 얼마다라고 하는 건 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하긴 하겠지만 테슬라 단위로 여러분들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 건데 주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막 전자석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럴 땐 구할 수도 있겠죠. 일단 유도 계수를 정의를 좀 해봅시다. 유도 계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겠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밑에 있는 식부터 봅시다. 유도 계수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기로 하느냐. 저항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글씨로 써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류에 대한 방해의 척도. 이 저항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V는 IR이라고 외웠던 걸 R에 대해서 풀어서 쓰면서 I에 반비례하는 값이 있으니까 I가 커지려면 저항이 어때요? 작아져야 되겠죠. 저항이 커지면 I가 반대로 작아지고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걸 해석한 문구를 보면 저 저항이라고 하는 건 분모에 있는 값을 방해하는 정도의 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써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분자에 V가 써 있는 걸 보면 왼쪽에 있는 거 분자에는 기전력이 써 있잖아요. 둘 다 단위가 뭐예요? 둘 다 단위가 볼트야, 볼트. 전압의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저 전압을 분자로 두고 쟤는 방해하는 애가 분모에 있는 걸 방해하는데 분모에 있는 게 뭡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인데 얘는 전류를 그냥 흐르고 있는 거 방해. 그냥 그 흐르고 있는 그 값 자체를 방해하는 거. 근데 얘는 전류의 요 dt가 뭐예요? 시간 변화예요. 미분 형태라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전류의 시간 변화를 방해하는 애예요. 조금 식은 어렵게 생겼지만 아무튼 결국에 전류의 뭔가를 방해한다는 거죠. 왼쪽에 써 있는 그 값이. 그럼 이제 L이라는 값이 전류의 변화를 왜 방해하냐라고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솔레노이드로 돌아가서 솔레노이드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걸 회로에 연결했어. 그럼 회로에 전류를 흘려줬는데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서 반대 방향에 유도 자기장이 생겨야 돼. 전류가 어떨 때?
변화할 때. 왜냐하면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으면 자기장도 생긴 상태에서 안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유도자기장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을 때만 패러데이 법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의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자기장이 발생을 한 그 순간에 유도 자기장이 생겨야 돼서 유도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까 중간 과정을 싹 다 빼먹고 솔레노이드를 걸면 유도 전류가 생겨야 돼요. 그 유도 전류가 원래 전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늘상 있는 게 아니라 전류가 막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전류가 꺼지려고 하는 시점이다. 아니면 전류가 들쑥날쑥 변하고 있어요. 그런 때에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을 저렇게 정의를 했어. 방해를 한다라는 표시로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이 파란색 위에 있는 얘를 올려가지고 다시 기전력에 대한 걸로 써봅니다. 왜 이렇게 써요? 원래 패러데이 법칙이 기전력을 좌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비교하려고 얘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아야 되잖아. 자, 이 왼쪽에 있는 요 n d 파이 dt는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30장에서 배운 내용이고 이 식이랑 현상적으로 해석한 요 내용 L에 관한 내용이 같아야 돼. 그리고 단위는 그냥 맞출 수 있는 비례상수로 L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수식상에서 지금 기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L이라는 걸 자기선속의 변화로 쓰고 싶을 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온다는 거죠. L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n 파이 나누기 i. n은 뭐예요? 가문수, 가마진 수. 그 다음에 파이 b는 자기선속. 그 다음에 i가 전류. 그리고 단위는 헨리를 씁니다. 헨리. 볼트. 얘는 뭐야? s가 뭐야? s. 볼트 s. 초 시간 맞나? 모르겠어. 나누기 암페어. 근데 얘도 볼트가 단위가 아닌데 얘도 볼트가 단위가 아니고 얘구나. 얘 볼트 얘가 시간 얘가 암페어. 요걸로 단위를 이제 정해놨어요. 단위는 여기서 왔고 얘는 위식에서 와가지고 이 지금 PPT 구성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제일 하기 쉬운 순서대로 보자면 요 오메 법칙을 제일 먼저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메 법칙을 R에 대해서 풀어서 썼다. 얘와 비슷한 개념으로 앞에서 배웠던 패러데이 법칙의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를 패러데이 법칙하고 엮어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걸로 인해서 L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물리량으로 정해질 수 있다. 단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다. 다시 여러분들 L의 정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L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 얘를 이해하고요. 얘네 둘의 관계를 방해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것처럼 두 번째 요 내용을 이해를 하면 좋은데 얘가 변화라는 의미였다. 얘 뭐에서 온다? 30장에서 온다. 챕터 30장. 그리고 요걸 토대로 해서 입실론 L에 대해서 다시 풀어가지고 요걸 썼다. 근데 얘네 둘이 뭐랑 똑같다? 챕터 30장에서 온 패러데이 법칙이랑 똑같다. 패러데이 법칙의 공식, 패러데이 법칙의 의미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토대로 요게 나왔다. 이 단위는 여기서 올라왔다. 그리고 얘 이름을 L의 이름을 자체 유도 개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자체 유도 개수 뭘 유도한다는 거야? 유도 전류를 유도한다는 거지. 자체적으로 회로에서 솔레노이드를 붙여놓으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꼭 솔레노이드를 붙여야 그런 일을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회로를 구성해 놓으면 회로 자체가 그 닫혀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폐회로기 때문에 폐회로를 구성해 놓으면 이런 데서도 뭐
전류가 돈다고 생각해봅시다. 전류가 돌기 시작하면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자기장을 반대로 돌리는 유도 자기장이 생기려면 반대 방향에 전류가 흘러줘야 돼요. 그 현상인데 인덕터를 붙이면 그 현상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L이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어요. L이 있군. L. 그래서 L을 회로에 붙이기로 했어. 회로에 붙이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전류를 방해한다 그랬잖아. 전류를 방해하는 그 성질이면 전류가 잘 안 흘러야 되는 거죠. 안 흘러야 돼.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스위치를 연결을 했을 때 원래 기본 회로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R만 붙인 회로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R만 붙인 회로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전류를 빡 흘려줬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스위치를 켠 시점이에요. 온한 시점. 그러면 여기가 전류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안 흐르다가 스위치를 켜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좋은 성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다가 L을 붙여가지고 굳이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방해를 하면 전류가 처음에 잘 안 흐르겠지. 잘 안 흘러. 그런데 그래도 생각할 때 계속 안 흐르면 이 회로는 쓸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 흘러야 돼. 그러면 안 흐르다가 흐르게 되려면 이렇게 되던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되던지 이렇게 되던지 해야 돼. 1, 2, 3. 결국에는 원하는 값이 나와야 될 거니까 회로가. 그래도 저렇게 이제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지금 0번처럼 저항만 걸어줬을 때처럼 스위치를 누르자마자 전류가 빡 하고 흐르는 일들은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막 저기 갔어. 자칫 잘못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해갖고 신혼여행을 갔어. 신혼여행 좋은 데로 갔다. 하와이 막 이런 데로 가가지고서는 가면은 막 패러글라이딩이니 막 뭐 스카이다이빙이니 막 이상한 거 막 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 가가지고 막 야 우리 막 영원히 사랑해 막 이러면서 번지 점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스카이다이빙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뛰어내리기로 했어요. 근데 막 그 고무줄이 없거나 낙하산이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하자. 아 이런 아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잠을 자고 있네. 낙하산이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렸어. 바닥에 충돌할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느껴지겠지. 기분이 안 느껴지겠지. 그 충격을 받는 그게. 근데 그래도 낙하산이 좀 있었어. 그러면은 그래도 살 확률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착지를 하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그런 것처럼 저항을 붙여놓으면 저항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갑자기 흐르게 되니까. 전류가 안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전류가 빡 흐르게 되면 충격을 받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낙하산을 안 메고 뛰어내리는 이 상황에도 이게 공감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충전기를 꼽았는데 인덕터가 붙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꼽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지. 그렇지. 그거를 약간 조금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내주는 거죠. 어.
약간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지. 어, 약간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야. 그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 지금은 이걸 하드웨어로도 하고 소프트웨어로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사실 인덕터가 붙은 지는 되게 오래됐고,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시절에는 컴퓨터 같은 데에서 코드를 갑자기 뽑아. 그러면 그냥 바로 꺼져. 그러면 데이터 날라가. 어?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서 막 숙제하다 울고 막 실험 보고서 썼는데 싹 다 날려먹고 이랬는데, 지금의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어? 끈다고 해서 바로 꺼지지 않잖아.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냥 내장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하고, 그 배터리가 껴 있어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전력을 보충하고 있고. 근데 걔네들 말고, 지금 배터리나 소프트웨어 말고 그거의 가장 그 원초적인 형태는 뭐였냐에 대한 얘기예요. 전류가 갑자기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갑자기 꺼지지도 않는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RC 회로에 C를 붙이는 이유가 충전이었다면 R 회로에 L을 붙이는 이유는 충격 방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쿠션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관심사는 얘가 쿠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방정식을 풀고 있잖아. 방정식을 푸는 이유는 뭐예요? 저 전류 그래프가 1번으로 그려지는지 2번으로 그려지는지 3번으로 그려지는지가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회로마다 다르냐고? 어떤 회로마다? RC랑 RL? 그럴 수 있죠. RL 회로는 근데 그냥 계산하면 하나로 나와요. 1, 2, 3번 중에. 1, 2, 3번 중에 무언가로 나와서 저 중에 뭘 골라라 그러면 정답이 그냥 하나 있어 이미. 근데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저 만약에 3번으로 생겼어. 그러면은 답이 3번이야. 그러면은 얘가 3번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뭐 요 사이 어디냐 이런 것들. 2번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런 것들, 이 폭 정도는 L의 성능이 그걸 결정해요. 근데 L의 성능이 뭐야? 가문수. 가문수. 그 다음에 자기선속이 얼마나 생기는지 알아야 되니까, L이 자기선속을 얼마 만들어? 이렇게 감아놓으면 얘가 뮤제로 NI잖아요. 여기에 전류를 얼마나 흘려주고 있냐, 얼마나 감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해요.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게, 그래서 이 폭이 얼마나 될 거냐, 이 폭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RC 회로에서도 배웠지만 충전을 얼만큼 하는데 60 몇 퍼센트였지? 36.8, 63.2, 63.2%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시간 상수 같은 걸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하려고 하는 일을 보면 제일 먼저 쓰는 방정식이 뭐로부터 나온 방정식이냐면 키르요프 법칙으로부터 나온 방정식이에요. 앞서 배웠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입실론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얘한테서 출발을 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얘를 만나서 전압 강화시키고 얘한테서 얼마가 전압이 더 떨어지느냐를 식으로 써놓은 건데,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좀 아까 배운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L 정의에서. 그래서 쟤를 돌면 0이 나와. 쟤를 돌면 0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I를 구하고 싶은 거야. I를 구하고 싶은 거면 I를 풀어야 되는데 얘가 미분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스킬을 좀 써야 된다.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스킬을 써보자. I를 구하고 싶으면 얘가 미분 방정식일 때 목표는 뭐냐면
di랑 dt가 있으니까 좌변에는 di를 몰아넣고 우변에는 dt를 몰아넣은 다음에 우변은 t에 대한 적분을 하고 좌변은 i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지 i는 t에 대한 함수가 나오는 거야.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방정식을 풀어서 알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di, dt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미분 방정식이고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i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다. 좀 아까 그래프를 그린 그 내용, 그 함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미분이니까 적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적분을 하려면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이라고 배운 건 막 이렇게 생긴 것들이잖아요. fx, dx 이렇게 생겨야 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d 어쩌구가 나오는 걸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d 어쩌구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di랑 dt가 전부 한쪽에 있으면 적분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럼 한쪽씩 나눠야 돼. 그럼 di랑 dt가 두 개가 있으니까 다행히 좌변 우변 나누면 돼요. 그럼 좌변 우변 나눴을 때 여기에 dx가 있는데 이런데 y가 들어가면 얘도 또 적분이 안 돼. 왜냐면 변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좌변에 i에 대한 걸 쓸 거면 i는 전부 좌변으로 몰고 우변에 t에 대한 걸 쓸 거면 t를 전부 우변으로 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i도 아니고 t도 아닌 건 어디로 갈 거냐? 걔는 좀 쉬운 쪽으로 가면 돼. 둘 중에 쉬운 쪽으로. 어차피 상수로 처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di랑 dt를 몰아 넣을 건데, 여기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di랑 dt를 그냥 몰려고 시도를 해봤더니 일단 이미 실패했어. 잘 안 풀렸어. 잘 안 풀려서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 공식 중에 치환하는 걸 써보려고 일단 i를 치환했어요. 어떻게 치환했냐면 요렇게 생긴 걸 x라고 치환을 하면 식이 대단히 좀 쉬워진다. 적분을 하기에.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걸 이렇게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암기. 이것은 암기. 이건 암기. 요거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기술적으로 갖추는 센스인데, 우리는 어차피 이거 한 문제도 안 풀 거니까 암기만 한다. 암기. 우리 RC회로 때도 이거 안 풀었잖아. 일단 암기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걸로 바꿔 식을, 그러면은 dx를 한쪽으로 몰고 dt를 한쪽으로 몰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이거야. 그러고 이제 적분을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냐면 t는 0부터 t까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x는 x0에서부터 x까지라는 뜻이 t가 0일 때부터 t가 t일 때까지라는 뜻인데, 근데 제가 지금 x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게 아니라 i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x0부터 x까지 변했다라고 치고 나중에 i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했는지 적용을 시키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x분의 1이 적분하니까 로그의 형태로 나오고, 얘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t로 나오고 앞에 상수가 붙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걸 내가 t는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라 x는 t에 대한 함수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얘를 다시 써서 지수함수의 형태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x를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x를 다시 아까 치환했던 i로 바꿔줘요. 바꿔서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i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나오는 식입니다. RC회로 했던 방정식 풀이랑 거의 비슷한데 미방 푸는 거는 계속 어렵기 때문에 조금 많이 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노란 박스에 있는 공식을 봤을 때 얘를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그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려봤으면 좋겠냐면 일단 여러분 숫자가 좀 정해지면 쉬울 수 있으니까 입실론이 1이고 RL이 1이다. 요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려보자. 나와서 그릴 사람 0.5점. 이럴 때 이렇게 한 번씩 그리고 그래야지. 혼자 나오기 부끄러우면 두 명이 같이 나와도 된다. 그렇죠. 그거 그려보자는 거지. 그걸 그려보자는 거지. 그지? 힘내, 분발해. 일단 자리에서 그려보실 분들은 연습장이나 노트에 그려보시고요. 태블릿이든 어디든 머릿속에 그리는 건 하지 마시고 손, 손을 좀 써가지고 그려봅시다.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 잘해야 돼요. 챗GPT 이용해서 그리는 것도 허용.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려보자.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 이용 허용. 엑셀 허용. 뭐 아무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리면 0.5점 드림. 근데 대신 나와서 그려야 함. 아니 그냥 쳐다봤어. 틀려도 괜찮음. 틀려도 점수 좀. 나오기만 하면 점수 좀. 와 이렇게 해도 안 나오다니 세상에. 좋은 생각이에요. 나와서 지원하고 해봅시다. 네 나와서 해야 돼. 나오는 값이에요. 나오는 값으로 0.5점 주는 거예요. 뭐 뭘로 그려요? 컴퓨터로 그려도 되고. 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그래프를 이 그리면 돼. 선생님이 뭐였더라? 잘하고 있어. 겨울하긴 한데 이거구나. 이거니까 Y축 대칭하고 이렇게다가 1 더하면은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가지고 여기 2 하고 이렇게 2. Y다 1 더. 다시 나온다. 아니다. X축 세팅 한번 더 해야 되네. 이거네. 잠깐만요. 여기다가 일단 낙서를 그림판 띄워놓고 합시다. 자, 이렇게 봐. 이거네. 했네. Y축 대칭 한번 하고 X축 대칭 한번 하고. 근데 생각보다 잘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1 더하면 되잖아. 그럼 위로 올라가네. 0으로 가네. 그죠? 그러네. 이게. 이거 아니야. 근데 진짜 생각보다 잘하네. 난 그냥 책 보고 베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죠.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쓰니까 X 대칭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해주고 한번 올라가면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0 이렇게 되네 이렇게. 왜 잘해? 왜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웠지? 어디서 배웠지?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이에요? 네. 이거 수정해줄 사람. 틀렸어. 아까 객관식으로 내는데 1, 2, 3번 중에 어떤 잠깐만. 형태는 나와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이거라고? 이거 아닌가? 맞아요. 그거예요. 그럼 Y는 EX에다가 X 대칭 Y 대칭 한번 해주고. 빨리 비키래. 이거 아닌가? 여기서 Y 대칭 한번 해주고 X 대칭 한번 해주고 이거 한번 해주고 1 더하면 되잖아. Y에다가 1 더하면 더 해주고 이거 아닌가? 아주 그럴듯해.
아 그런가? 어떻게 쓰는 거야? 몰라 그냥 쓰다 쓰면 거의 돼. 맞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위로 이렇게. 어. 왜냐면 여기 0 대입했을 때 1이니까 여기 0,0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영이긴 한데. 그런가? 오. 그런가? 아, 둘이 되게 좋은 방법을 썼어요. 그래프를 거의 뭐 발로 그린 것처럼 했지만 어쨌든 손을 사용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점수는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좀 합시다. 오늘은 며칠이냐? 11월 18일 발표 가산점 0.5점씩. 이름이? 아, 이름. 네, 백현석 씨. 이름이 이현준 씨. 네. 반가워요. 아, 이럴 때 이름 한 번씩 외우게 해주자. 어. 뭐가 창피해.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 다 친구들 같이 다 잘 하면 좋지. 이 친구들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봤어요. 나는 솔직히 책 보고 베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릴 줄 알았는데 둘 다 그렇지 않고 정석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그려보려고 했다는 게 진짜 실로 놀랍다. 실로 놀라워. 기대치 않은 실력이었어. 아, 진짜 훌륭하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은 친구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쟤네들은 왜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자 했었냐면 1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였나? 네, 이렇게 생긴 걸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x축이 t축이니까 얘를 그냥 x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리려는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y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걸 그리는 친구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좌표를 읽어내는 방법. 이 그래프에서 좌표를 읽어내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쓴 방법은 일단 지수함수의 기본 형태를 이용해서 평행 이동을 시키는 방법. 축대칭이나 이런 걸 쓰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근데 둘 다 써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일단 기본 형태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일단 y는 2의 x가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y는 2의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나와.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x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는 y축 대칭입니까? x축 대칭입니까? 봐봐. 이게 무슨 대칭인지 알려면 식에다가 값을 넣어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y는 2에 2를 집어넣었을 때랑 2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랑 생각해보면 얘가 같냐? 같지 않잖아요. 그죠? 얘는 2에 마이너스 2인 거랑 2에 플러스 2인 거는 값이 같지가 않잖아.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대칭이 뭔가를 조금 알아야 돼요. 2에 x를 넣는 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x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y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x축으로도 옮기고 y축으로도 옮기면 돼. 이렇게 해서 옮겨진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면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졌어. 그러면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만큼 또 옮겨야 돼. 플러스 1만큼. 그럼 플러스 1만큼 옮긴 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얘는 위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위로 y축 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충 옮겨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옮겨진 애가 어디를 지나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좌표를 읽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보통 무슨 좌표를 구하냐면 x절편이나 y절편을 구하기 때문에 x에 0을 넣거나 y에 0을 넣거나 하는 일을 합니다. 일단 x에 0을 넣어볼게요.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0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2의 0승은 1. 그럼 1 빼기 1은 0. 그러면은 x절편이 y절편이야. 원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0초 이전에는 어차피 전류가 안 흐르니까 관심이 없고 0초 이후에 흐르는 값을 생각해 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두 가지 방법 다 썼어요. 일단 지수함수의 기본 형태를 그리고 축대칭 한 다음에 평행이동하고 그다음에 좌표를 읽어가지고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특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면 되는 거였어요. 둘이 딱 적절하게 나왔어. 다른 스타일의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두 개를 다 써야 된다. 근데 아까 뭐도 허용한다 그랬냐면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 허용함 그랬잖아요.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를 써봅시다.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 여러분 써본 거 있어요? 그 실험 보고서 쓸 때 써본 거 혹시 없나? 없어. 네. 웹에서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이트가 몇 가지 있는데 좀 편한 거 소개하자면 요 데스모스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지오지브라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도 있어서 뭔가 좀 익숙하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좀 편한 편인데 y는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그냥 이렇게 쓰면 지가 알아서 인식하는 편이에요. 지금 어떻게 썼지? 2 해놓고 지금 뭘 썼냐면 그 시프트하고 6번 누르면 위에 이렇게 꺽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걔 해서 마이너스 x 썼더니 이렇게 하고 얘 그냥 그려줬어.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행동 있잖아요. 지수함수의 형태가 뭔지 전혀 몰라도 그려줄 수 있어. 식만 쓰면 그려주고 여기에다가 뭐까지 추가할 수 있냐면 입실론 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였지? 원래 식은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슬라이더 추가도 가능해. 그래서 값이 변할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R도 변화시켜 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얘가 들어가잖아요. R 나누기 L 그리고 심지어 얘가 X가 아니라 T였어도 가능하고요. 얘가 I였어도 가능하다. 아니네. 어디로 사라졌지? 자, 다시 이런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조절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개형 그래프의 개형은 아까 그려본 것 같은 그런 이제 손으로 그리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 컴퓨터 많이 이용하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뭘 또 추천했냐면 엑셀을 내가 또 추천했단 말이지. 여기 구글 들어가면 엑셀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냥 깔려 있는 걸 써도 되는데 여기 아이콘 중에 시트 있어요. 구글 시트를 열면
시간 변화에 따라서 i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써볼게요. 시간이 1초씩 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놓고 우변 시간이 가고 있을 때 함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함수를 지금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이걸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쓴다고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건 너무 자명하잖아, 그치? 엑셀을 쓸 때요. 안 됐어.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t가 내가 어디에 있는 t 값을 불러올 거냐라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왼쪽에 있는 게 내가 지정한 시간이 가는 그 순서니까 왼쪽에 있는 값을 불러와야 되겠다. 그럼 t 대신에 써줘야 되는 값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a1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안 되네. 그러면 이 지수함수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 거일 수 있어요. 엑셀에서 지수함수를 어떻게 쓰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잖아. 엑셀을 배워본 적이 없으면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구글에다 검색해. 엑셀 지수 표현. 오, 뭐야? 이렇게 하면 되네. 근데 나는 왜 안 돼? 오, 여기 나왔다. 클릭을 몇 번 하다 보면 나옵니다. 노가다 하는 거예요. 요걸 쓰면 된다. 함수. 이걸 검색해야 되는구나. 검색을 할 때 엑셀 지수 표현도 좋은데 엑셀 지수 함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함수는 엑셀의 내장 함수를 뭘 쓸 거냐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exp를 쓰면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계산을 해주는구나. 오, 신기해. 계산했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A를 클릭해. 컨트롤을 누르고 B도 클릭해. 그 다음에 삽입해서 차트를 찾아.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1행을 A열을 라벨로 사용하겠음. 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선 차트. 점으로 그릴 수도 있고 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 틀렸네. 이렇게 되면 아까 그린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잘 안 보이네. 그럼 여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 봅시다. 0.1, 0.2, 0.3.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엑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컴퓨터를 쓸 거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쓰고 싶겠지만 얘는 지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그냥 식만 써도 되는 거랑 얘 슬라이더를 추가해서 변화를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손으로 그리는 것만큼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고 싶을 때는 엑셀이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각각 좀 유리한 게 있어요. 실험 보고서를 쓸 때는 엑셀 쓰는 게 유리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를 쓰는 게 유리하고 심지어 뭐도 할 수 있냐. 얘도 쓸 수 있잖아. 얘를 써보자. 얘한테 아래 회로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걸 물어볼 수 있는데 1-2의 마이너스 t 그래프를 그려줘. 그래프를 그려달랬지 뭐 이걸 짜달라 그랬어? 아, 그리는 거? 어. (1-2의 마이너스 t를 그려줘. 오, 나 어제 돈 냈음. 아, 이러려고 돈 낸 건 아니었는데 어제 돈 내봤어. 월 $20 겁나 비싸. $1를 내면 얘가 그냥 그려줌. 그래서 이제 쓰면 돼. 근데 내가 이걸 바란 게 아니었어. 돈을 안 내고 쓰고 싶은 거잖아 이거를. 돈을 안 내도 하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건 유지해. 여러분한테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얘 진짜 좀 그렇다. 돈 내면 그려주고 돈 안 내면은 그냥 방법만 알려주고 이러는 게 진짜 자본주의네. 진짜 완전 자본주의야. 아, 이런 거 이제 다 알려주네. 이런 거 쓸 수 있다. 어. 아, 그래서 방법은 알려주네. 네, 이거대로 해봅시다.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럼 엑셀 쓰고 싶어. 함수 뭐 써야 돼? 그럼 아까 검색하는 것보다 빨리 알려주겠죠? 아, 그러네. 얘를 좀 더 빨리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 이런 걸. 그래서 요걸 내가 0.1씩 썼는지 어떻게 알았지? 이런 것도 써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미래를 위해서 코딩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파이썬으로.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코드를 만들어줘. 그럼 파이썬으로 보통 만들어주는데, 아니 엑셀 말고 그럼 얘를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실행 방법을 알려줘야지. 너무 복잡한데? 돈 안 내면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돈을 낼 수밖에 없어. 대충 웹에서 하고 싶은데. 진작에 알려주지. 링크도 줬어. 링크 아니었어. 사기꾼 같으라고. 네. 아무튼 구글 콜앱 쓰면 된다니까. 구글 콜앱 다시 검색해. 구글 콜앱. 오케이. 이렇게 이제 그 파이썬을 돌릴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면 여기서 나온 걸 코드를 복사 눌러서 붙여 넣어요. 그리고 이 재생 버튼 런이라고 하죠. 얘를 누르면 특별히 오류가 나는 뭐 잘못 짠 게 아니면 얘 되게 코드 잘 짜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려도 되고 엑셀 써도 되고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도 있고 심지어 파이썬 코드도 얻을 수 있고 돈 내면 심지어 그냥 그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함수를 그냥 그릴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명령어를 애초에 그냥 나는 RL 회로에서의 전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시간에 따른 그래프라고 표현을 안 해도 얘가 대학교 1학년 지식까지는 엄청 잘 아는 편이어서 대학교 1학년 전공도 아니어서 되게 잘 아는 편이어서 이런 거 그리는 코드는 되게 잘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컴퓨터랑 태블릿을 대부분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교과서 들고 들어와가지고 필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고맙긴 한데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온 김에 좀 활용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강조를 해봤습니다. 일단 RL 회로에 그래프 그리는 걸 해보았다. 전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미방 풀고 나서 노란 박스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왔다. 이게 스위치를 ON 시키면 나오게 되는 결과예요. 원래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했냐면 그냥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전류 빡 올라가지고 충격 세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호를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배워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가 스위치를 오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질 때 흐르고 있던 게 이렇게 빡빡 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게 되는 요런 이제 경향을 보이게 되겠죠. 요것도 완충 효과가 있는 편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고 나면 RC 회로에서도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상수였단 말이에요. RC 회로에서의 시간 상수 공식은 어떻게 되죠? RC 회로의 시간 상수는 RC예요. 타우는 RC. 타우는 RC라고 썼던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까먹었을 수 있어. 이렇게 썼던 거. 그러면은 여기 RL회로에서의 시간 상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2번, 3번. 여기 이제 얘 뭐 때문에 나오는 애냐면 앞에 공식을 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아. 요 내용인데요. 여기 요 값 지수의 값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얘를 1로 만드는 값이 시간 상수예요. 요거는 시간에 따른 i의 함수이고 그 함수 중에서 요 부분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냥 2라고 하는 값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얘가 1이 돼야 돼. 얘가 1이 되려면 t가 r분의 l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약분돼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지난번에는 어떻게 생겼었다는 얘기냐면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에 구해본 게 rc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rc를 집어넣고 얘를 다 상쇄시키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시간 상수까지 구해봤습니다. (31.1번을) 풀기 위해서 지금 솔레노이드에서 요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이 값도 알아야 되고 이 값도 알아야 되고 이 값도 알아야 되는데 얘를 특히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요걸 요렇게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 섬속은 뭐 곱하기 뭐? 그래 BA B 곱하기 A 자기 장 곱하기 면적이요. 그래서 저 면적이 누구의 면적? 솔레노이드의 단면적. 솔레노이드를 딱 잘랐을 때 그 감긴 거를 김밥 자르듯이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면적. 그걸 잘랐어. 그러면은 요 B는 공식이 뭐예요? B 공식은 뮤제로 NI. 뮤제로 NI가 뭐예요?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흘렀을 때 생기는 자기장. 그래서 지금 복잡해. 제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고 3번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써졌어요. 얘는 뭐야? L당 가문수. 얘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공식을 어디다 다시 집어넣어? 여기다 다시 집어넣었더니 i도 몰랐는데 i는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질 거여가지고 필요가 없었다. 이게 이제 결과로 나와요. L 값이 원래 이거 정체로 모를 값이었는데 얘를 솔레노이드라고 한정 짓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온 결과를 보면 뭐랑만 관련이 있냐면 뮤제로는 지금 뭐라고 해요? 뮤제로는 그냥 상수야 상수. 그 다음에 L은 그냥 그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N은 감은 걸 몇 번 가느냐? A도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그냥 이게 생긴 게 어떤 게 생겼냐에 따라서 L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면 이걸 처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25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축전기의 성질을 보면 이때 이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평행판 축전기의 C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평행판 축전기의 원래의 정의는 어떻게 생겼냐? V분의 Q라고 생겼어요. V분의 Q. 이게 원래 정의야. 얼마나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냐라는 개념인데 얘를 평행하다라고 해놓고 가정하고 풀어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얘가 어떻게 생겼냐만 가지고 결정된다. 기하학적 구조만 가지고 C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나의 주어진 조건, 예를 들어 부피 혹은 면적 안에서 얼마나 성능을 좋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저 식을 보고 할 수 있다. 근데 유도계수도 지금 마찬가지더라 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게 특이하게 이제 생긴 그런 공식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이에요. 지금 공식 파티야. 공식 파티. 지금 오늘 술 파티를 할 때가 아니라고. 공식을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여기까지 싹 다 외웠고 심지어 이렇게 생긴 이상한 도선에서도 L값을 계산할 수 있다. 꼭 솔레노이드만 있어야 L값이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도 되어 있고요. 앞에서 자체 유도를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호 유도 계수라는 걸 도입을 할 거예요. 상호 유도 계수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자체 유도 계수는 솔레노이드가 하나 있을 때 그러면 상호 유도 계수는 솔레노이드가 2개 있을 때 코일을 2개 붙여 놓을 거예요. 2개 붙여 놓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코일 1번에는 전류가 흐르고요. 코일 2번에는 기전력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전류가 안 흐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코일 1번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발생해서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그 자기장이 근처에 있는 코일 2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코일 2에 생겼기 때문에 코일 2에도 기전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원이라던가 배터리라던가 이런 걸 연결하지 않은 회로를 구성해 놨는데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전자기기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저 전류가 흐르는 장치에 C를 연결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충전이 되겠지? 그래서 충전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장치야? 무선 충전 장치. 무선 충전 장치.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그 무선 충전 장치 중에서 그 판때기 그 다음에 얘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그래서 판때기에 핸드폰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잖아요. 충전이 되는 게 원래는 이게 케이블을 꼽아야 되잖아. 케이블을 꼽지 않아도 충전이 되는 장치가 그 판이랑 그 스마트폰이랑 까보면 이런 코일들이 다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제 충전이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상호 유도 계수로 설명을 해서 원래 L이라고 썼던 거 있잖아요. L은 N 파이 나누기 I 이렇게만 쓰면 됐었는데 근데 얘가 둘 간의 관계니까 뭐가 있겠어요? M12랑 M21이 있겠죠. M12랑 M21이 있는데 요 값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M12는 뭐야? 전류 I1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코일 2에 유도되는 기전력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M12는 코일 1에 대한 코일 2의 상호 유도 개수니까 얘의 상호 유도 개수. 얘의 상호 유도 개수에 의해서 얘의 기전력이 생길 때 식을 이렇게 쓴다. 이렇게. 헷갈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자. 이 기전력은 뭐 때문에 생기냐? 코일 2의 가문수 때문에 생긴다. 코일 2의 가문수 때문에 생기고 얘한테 생기는 지금 기전력이에요. 유도되는 기전력.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선속의 변화 때문에 생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선속의 변화는 누가 만드냐? 얘가 만든다. 그럼 얘가 자기선속의 변화를 어떻게 만드냐? 얘가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가 흐를 때에 만들어내는 자기선속이 있잖아요. 그 뭐가 있어? 자기선속 이거 DII고 얘랑 얘는 나눠질 거고 얘가 지금 그거야.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L. 아까 썼던 LDIDT.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다 몰아넣고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썼다. 그리고 M12가 이렇게 되는 걸 이쪽으로 다 옮겨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얘네들을 다 옮겨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기다 몰아 넣으면 이렇게 생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을 유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 관계에서 얘랑 얘가 의미하는 바가 각각 뭐냐라는 걸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걸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31.4에 있는 내용이랑 31.1에 있는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얘랑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공식이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 얘는 패러데이 법칙이고 얘는 유도개수에 의한 기전력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L이었던 걸 M으로 바꾼 거예요. LMN 해가지고 L이랑 M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밑에 첨자를 붙일 필요가 없었는데 뒤에 가면 두 개니까 첨자를 좀 복잡하게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얘가 만들어냈고 얘가 만들었는데 영향은 얘가 받아. 그래서 얘의 패러데이 법칙이 써 있어요. 2번 코일에. 그 다음에 그 2번 코일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전류가 흐르는 건 얘가 흘려주는 거야. I1이 흘려줘서 변화를 시킨다. 그래서 둘의 값이 공식에 같이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한 경우여서 내용 자체는 이해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막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무선 충전되는 원리여서 어렵지는 않은데 공식이 좀 더럽게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근 만들어진 지 좀 오래돼 가지고 스마트폰 대신에 무선 충전하는 칫솔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당연히 납작한 전화기에 코일을 감아 놓는 것보다는 칫솔에 코일을 감는 게 더 쉬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먼저 만들어져서 충전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요 부분에 이제 코일이 감겨 있겠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중이고 여기에도 코일이 감겨 있어서 얘를 뽑아 놓으면 충전이 돼요. 지금 이게 충전이 잘 되려면 정황상 저 코일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코일이 축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죠? 축이 동일해야 자기 선속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이 혹자들은 뭔가 이 무선 충전을 다 만들면은 아무렇게나 해놔도 무선 충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코일은 막 이런 데다 감아놓고 여기에 전류 흘리면은 저기에 막 전부 다 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기 선속의 변화가 적절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코일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코일이 평행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 구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상 같은데 밑에다 이제 코일 붙여놓고 올려놓으면 충전돼 이런 정도는 평행하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벽에다가 코일 감아놓고 거기다 벽걸이 시계를 걸어 그러면은 평행하니까 가능할 수 있어.
근데 막 수직으로 코일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충전이 될 거야. 이런 건 약간 좀 이상한 일인 거지. 그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걸 조금 관심 있게 봐야지 나중에 막 허황된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31.5 여기서부터는 뭐 앞에도 뭐 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어요. 아, 저 쳐다보기만 해도 어렵네. LC 회로의 진동. LC 회로의 진동은 일단 우리가 소자를 세 개를 배웠잖아요. R이랑 L이랑 C를 배웠단 말이에요. R이랑 L을 C를 배웠으니까 얘네들을 두 개씩 연결을 해봤잖아. R이랑 L, R이랑 C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L이랑 C를 연결해 보겠다. 이런 시도는 사실 아니고 L이랑 C를 연결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는 RLC를 연결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RLC를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방정식을 풀기가, 왜냐하면 앞에 방정식 키르호프 법칙을 써가지고 적분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미방 풀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두 개만 연결되어 있어도 쉽지 않은데 세 개를 연결해 놓으면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걸 지금 안 풀고 싶어서 그걸 되게 대충 풀려고 LC부터 배워봅니다. LC 진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얘를 지금 진동으로 해석하면 되게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물리에서 얘기하는 진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이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진동에 대한 얘기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1학기 범위였는데 배우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의 운동 또는 진자 운동 또는 원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궤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운동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용수철에 매달린 운동이랑 진자 운동이랑 원 운동은 전혀 다른 종류의 운동 같지만 얘네들은 수학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 걸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반복을 한다라는 뜻에서 주기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 함수 중에 주기를 가장 쉽게 보이는 함수는 삼각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든 여기 다 사인 함수 나오고 있죠. 막 계속 용수철로만 예를 들고 있네. 이렇게 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든 상관없이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봐서 알겠지만 방정식의 형태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해로 나온다는 뜻이고 사인 함수가 답으로 나온다는 뜻이고 사인 함수가 답으로 나오는 걸 주는 방정식의 형태가 똑같다. 그럼 얘한테 쓸 수 있는 방정식이 뭐가 있냐라는 걸 이해를 하면 좋은데, 얘의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1학기 때 배웠던 F는 MA라는 방정식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용수철 끝에 매달린 추가 운동을 할 건데 F는 MA니까 MA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 MA의 운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탄성력 때문에 운동을 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탄성력 KX 때문에 운동을 한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럼 KX는 MA면 저걸 뭐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못 풀겠어? 어떻게 못 풀겠어서 A를 풀기 쉬운 형태의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는데, A는 속도의 미분이고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야. 변위의 미분. 그래서 A를 변위에 두 번 미분한 거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A 대신에 얘를 쓰고 얘가 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원래의 값과 비례상수만 있고 동일하게 비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수식이 있으면, 다시 x를
x를 두 번 미분했는데 마이너스 ax 이렇게 생긴 형태가 있으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다 진동이다. 물리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단진동, 특히 단진동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진동된다는 뜻이어서 진동의 형태가 계속 똑같다. 그냥 끊임없이 반복 운동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용수철 운동, 원운동, 진자 운동이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오는 것만 유도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얘도 봤어. 근데 이제 키르요프 법칙을 안 쓰고 얘한테 무슨 법칙을 썼냐면 에너지에 관한 걸 썼어요. 아까 자기장이 저장하는 에너지, 자기장의 형태로 저장하는 에너지의 공식을 봤잖아요. 그리고 축전기에서도 에너지를 봤단 말이야. 근데 저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냐면 보존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왜 보존이 될 거냐면 전하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요 회로를 구성해 놨을 때 여기에 기전력이 연결이 안 돼 있고 얘가 처음에 충전이 된 상태였으면 충전이 된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 전류가 흐를 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 안 간다는 거예요. 배터리처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아래에서 소모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얘가 저장하고 있거나 얘가 저장하고 있거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저장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총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냐면 LC만 붙여놓은 회로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식을 어디에서 끌어다 쓰고 있냐면 1학기 범위에서 끌어다 쓰고 있어요.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단진동 운동의 사인 함수의 형태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던 걸 같이 끌어다 쓸 건데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비슷해요. 대신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지. 얘는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솔레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공식이고요. 이 보존되는 양이 방정식이 유도를 해봤더니 단진동의 방정식과 똑같이 생겼다. 이 식은 뭐냐면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본 거야.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존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걸 그 이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들이 UP, K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있으면 얘네들이 바뀌어도 계속 일정하다 이렇게 합이 일정하다라는 표현으로 썼었는데 이제 이렇게 쓰지 않겠다는 거지.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전체 에너지라고 하면 1 전체 에너지가 어차피 이게 시간 전, 시간 후의 개념일 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쓰고 싶어서 얘가 0이다라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얘가 얘였으니까 그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이렇게 쓴 거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는 아무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게 0이다. 요렇게 식을 써놓으면 지금 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뜻이냐면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얘를 i를 q로 바꿨어요. i가 저 식에 들어가 있을 때 전류가 시간에 따른 전하의 이동이라고 쓰면 한 문자로 나타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i를 q로 바꾸고 식을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q의 두 번 미분이고 얘는 q를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떻게 생긴 게 있으면 된다 그랬냐면 x를 두 번 미분한 거랑 플러스 ax는 0인 형태가 있으면 얘는 단진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는데 얘는 x는 아니지만 아무튼 q가 단진동처럼 묘사된다는 거예요. q가 단진동처럼 묘사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운동을 이렇게 하면 반복을 하잖아요. 위치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아니면 진자운동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야. 얘는 위치가 반복을 하는 건데 얘는 q가 반복을 하는 거야. q가. 그러면은 두 개의 소자가 있을 때 여기에 충전됐다가 여기에 충전됐다가 여기에 충전됐다가 여기에 충전됐다가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바이킹 타는 것처럼. 바이킹 타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전하가 충전기에 완충돼 있다가 이게 전부 써져서 솔레노이드로 다 넘어갔다가 다시 충전기로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걸 반복하게 된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뭐냐면 빨간색이 전체 에너지예요. 전체 에너지는 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묘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반복을 한다. 전체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이 회로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회로입니다. LC 회로인데 전체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만 인덕터 에너지, 축전기 에너지가 상호 교환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 주목을 할 거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플러스 판에서 마이너스 판으로 전화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막 건너 뛰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회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서 뭐가 생겨요?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자기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방해해야 되잖아. 그럼 유도 자기장이 생겨. 유도 자기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도 전류가 생겨. 근데 유도 전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흐르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돼. 그럼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갑자기 흘러? 갑자기 흐를 수 없잖아. 왜냐면 여기 기전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려면 얘한테 반대 방향의 전화가 있었어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었어서 반대로 전류가 흘러줘야 그거 이제 유도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꾸로 전류가. 그래서 원래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이쪽으로 자기장으로 에너지를 다 옮겼다가 걔를 상쇄시켜 주려고 여기에 반대의 전기장이 걸려가지고 반대의 전기장이 걸렸지만 에너지는 똑같이 동일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는 계속 반복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저게 용수철의 운동과 닮아 있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 LC 진동만 공부를 할 거면 이 그림만 받아들이면 돼요. L과 C가 에너지를 계속 주고받는다. 전하를 주고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Q가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공에 가서도 진동에 관한 방정식을 자주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까 썼던 요렇게 생긴 형태의 방정식과 지금 단진동에서 나오게 되는 이렇게 생긴 형태의 방정식이 같은 형태의 방정식이구나.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꼭 위치가 변해야만 진동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물리적인 의미를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어떤 양이든지 어떤 물리량이 계속 반복을 하면 그걸 진동이라고 부르고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아니라 반복되는 양을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밝기 같은 것도 있어요. 낮 밤에 따라서 계속 밝기가 조절되잖아요. 태양의 위치가 변한다, 지구의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하면 위치에 관해서 푼 방정식이 되는 거고 밝기가 변하는 걸 계산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라는 거는 위치로 설명이 되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진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든 상관없이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진동이라고 하자. 그럼 그때 이제 진동할 때 알고 싶은 건 얼마나 빨리 반복을 하냐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빨리 반복을 하냐를 알고 싶으면 주기라는 값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주기라는 값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주기를 계산하려면 진동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회전인 경우에 각 진동수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진동수가 아니라 이 노란 박스에 있는 각 진동수를 계산하기로 하였다. 이 각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공식이에요. 요 방정식에 요 Q 앞에 들어가는 애한테 루트를 씌우면 각 진동수가 나와요. 걔도 그냥 15장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요렇게 생긴 내용이 있을 때에 요 자리에 들어가는 애한테 루트를 씌우면 각 진동수가 되더라. 이거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 용수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얘는 원운동에서 나온 거야. 원운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주기를 보인다라는 걸 알고 여기에 적용하고 이런 방정식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Q나 I가 이렇게 끊임없이 사인 함수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LC 말고 LC가 있는데 거기다 R까지 붙여서 이걸 이해를 하고 싶어요. 원래 지금 LC 진동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L이랑 C가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계속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R은 어떤 성질이 있는 애야? 에너지를 쓰는 성질이 있는 애죠. 거기서 열이나 빛이나 이런 걸 발산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애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보존이 안 되겠지. 약간 그 운동에서 보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고 막 뭔가 손실되잖아요. 근데 손실되는 게 한 번에 빡 손실되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에너지를 손실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마찰이 엄청 세다고 생각해봐요. 마찰이 엄청 세. 여러분들 바이킹을 타러 갔어. 진짜 기말고사 끝났다 신난다. 그래가지고 바이킹을 타러 막 디즈니랜드까지 막 헤엄쳐서 갔어. 그러면은 이렇게 거기 바이킹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안 가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흔들려야 되는데 얘가 막 LC 진동 같은 바이킹이야. 그럼 어떻게 돼? 내년 1학기에 못 돌아오겠지. 그냥 거기서 계속 바이킹만 타고 있어야 되겠지. 영원히 진동하니까. 근데 약간 R이 달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서서히 멈추면서 이렇게 결국에 멈추게 되겠죠. 그런 운동을 하게 돼. 그런데 얘가 브레이크를 세게 걸었어. 브레이크를 세게 걸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가지고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R과 L과 C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진동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 진동의 형태가 달라지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진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진동 뭐라고 부르냐? 이 중에 뭐 같아? 부족, 임계, 가감세 중. 제가 기본이니까 임계일 것 같잖아요. 아니야. 얘가 부족 감세이고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애가 부족 감세이고 그냥 멈추네. 둘 다 임계 감세랑 가감세인데 얘 지금 빨간 애가 임계 감세라고 써놓은 거잖아. 얘가 가감세고 아무튼 요게 이제 기본 진동수라고 했을 때 저 진동을 이상하게 만드는 항이 있는데 저 항의 크기에 따라서 부족인지 임계인지 가감세인지 저런 것들이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형태의 진동, 감세 진동은 부족 감세이고 그 임계인지 가감세인지는 그 값들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내가 요 값들이 R과 C와 L의 관계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 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회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가 정해진다. 인계감세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31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지금 보니까 RL 회로가 지금 엄청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RL 회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내가 2학년에 올라가가지고 공부를 진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전혀 않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식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공식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RC 회로와 비교해서 공식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일단 회로도 기능 IT 시간 상수 IT 그래프
그 다음에 뭐 있었지? 기하학 공식. 여러분들이 25장, 27장, 31장 내용을 같이 봐야지 이 내용이 잘 소화가 되겠다.